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도 8%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8%대 급등세를 보여주었지만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약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오늘 무려 2.45%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나스닥이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치솟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힘을 못 썼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대까지 이르렀었는데 이게 4.6%대까지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세가 나온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가장 큰 원인, 역시나 PPI 지수보다도 훨씬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어제 프리마켓 때 1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전날에 발표되었던 PPI 지수가 전월 대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CPI 지수도 꽤 잘 나올 수 있겠다,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기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헤드라인 지수가요, 예측치와 이전과 똑같은 수치가 나왔어요. 최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 이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연준이 훨씬 더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MOM 수치, 그러니까 전월 대비 수치가 좀 중요했어요. 여기 보시면 중요도가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0.2%가 나왔습니다. 이는 예측치였던 0.3%와 전월이었던 11월 달 수치 0.3%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를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기저적으로 전월 대비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자, 이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S&P 500은 6천선에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다만 최근 이게 유가가 좀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점은 좀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도 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금리 인하 확률 올라갔겠죠. 예상보다 약한 CPI, 즉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요,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기는 1월 달에는 없어요. 3월 달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까지는 예상보다 약한 PPI가 나오면서 9월에서 7월로 좀 앞당겨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CPI마저 약하게 나오면서 7월에서 6월로 전진한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인플레 상황과 함께 미국의 고용 상황 같은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고용 상황은 좋고 인플레는 둔화되는 모습이니까 굉장히 중시에 주가에 좋은 매크로 상황으로 또 급반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난 약 한 50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약 한 3개월 정도는 주가가 약했던 모습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 정부 때 가장 크게 곽강을 받을 주식으로는 역시 테슬라가 손꼽히고 있어요. 테슬라는 오늘 8% 상승한 42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400불대에서는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워낙 변동성이 심한 주식인 만큼 주가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을 때마다, 가까워질 때마다 주식을 역시나 잘 모아가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오늘 테슬라만의 또 상승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나스닥이 2.5% 상승했으니까 테슬라는 당연히 5에서 6% 이상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 시장 주도주로 군림했던 테슬라고요.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간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2%대 상승을 하면 테슬라는 크게 오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라는 주식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경기 민감주인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제가 기존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해드렸던 점이에요. 첫 번째, 신형 모델 Y가 이제 출시를 했죠. 중국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더를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모델 Y 1월 10일에 출시를 했죠. 이제 출시한 지 약 5일에서 6일밖에 안 되었어요. 자, 벌써 이렇게 쇼룸으로 향하는 신규 모델 Y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델 Y 맞죠? 신규 모델 Y. 쇼룸으로 향하는 모델 Y 지금 방금 목격을 하셨고요. 자, 신규 모델 Y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고, 이 이미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기존 올드 모델 Y에는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점이 좀 헷갈리고 불편하다라는 고객의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인 고객들은 별로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방향 지시등 스토크가 추가가 되긴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디자인은 부품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과 타협하는 모습이 이런 점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품성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뭐 올해 7월 달까지 오더가 이미 수주를 맞춘 것 같다라는 말도 있었죠. 폭발적인 주문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러한 소식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겠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를 오늘 상승시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방송에서 이 기가 베르닌에서도 이제 모델 Y 신규 모델 주니퍼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 주가를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풀 케이스는 800불까지도 예상을 한다라고 했죠. 테슬라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아담 조나스의 분석일 건데, 이 부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긴 했어요. 실제로 미국 내 마켓쉐어 전기차 점유율은 좀 테슬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65%, 70%에 달하는데 50% 초반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제 올해부터의 관건은 역시나 AI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AI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테슬라 분위기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한 가지 유의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자, 원래 테슬라에게 있어서 새해 첫 분기, 그러니까 1분기는 좀 비수기일 수 있어요.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신규 모델 Y가 나왔다라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죠. 기존 모델 Y가 워낙 잘 팔리는 차였기 때문에 이에 뭐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신규 모델은 더욱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신규 모델 Y를 대량 생산하려면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해요. 1분기 인도량은 그래서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언론과 여기저기에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중국에는요, 이 신규 모델 Y가 3월에 인도가 되고 유럽과 아태 지역은 빠르면 4월, 미국은 미정입니다. 빠르면 4월인데요. 미국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1분기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즉 1분기 인도량이 4월 2일 정도에 나오죠. 1분기 실적은 4월 말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4월 달 뭐 테슬라 주가가 좀 흔들리는 이유를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작년에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이 파란색 막대인데 2024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179만 대 정도를 납품을 했었죠. 물론 최근 10년 동안 판매량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아우디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어쨌든 1분기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판매량이 감소했던 원인은요, 역시나 1분기 판매량 저하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판매량은 다 40만 대가 넘어서는 수준이고 4분기는 거의 50만 대 육박한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독 낮게 판매가 된 분기가 있었으니 바로 1분기입니다. 38만 6천 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40만 대를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때 40만 대를 넘었으면 당연히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1분기 판매량이 낮았던 원인은 모델 3 판매량에서 기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3 판매량이 분기당 13만 대, 15만 대 육박했는데 이때 8만 9천 대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1분기에 모델 3 판매량이 낮았던 원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18,000대밖에 팔지 못했어요. 다른 분기에는 4만 대, 5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18,000대는 정말 낮은 숫자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작년 1분기 모델 3 판매량 때문에 작년 전반적으로 판매량 저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도 나옵니다. 모델 3 판매량이 유독
지금 낮게 나오고 있죠. 이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량인데요. 지난해 1분기에 생산량이 이렇게 낮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 프리몬트 미국 공장의 모델 3 생산량이 낮았던 것 역시나 램프업 때문이었어요. 모델 3가 신규 모델 3로 바뀌면서 램프업 기간 때문에 모델 3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1분기 판매량 저하가 올해도 되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 측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블룸버그에서 테슬라 내부 기가 상하이 직원과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자, 현재 모델 Y 신규 이 주니퍼의 램프업 과정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1월 달에는 중국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춘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설날 연휴가 있죠. 이번 연휴는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설날 춘절에 뭐 길게는 2주 정도도 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 모델 Y 주니퍼의 생산 라인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가 상하이 모델 Y 생산 라인은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무려 한 3주 정도 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라인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델 3 생산 라인도 당연히 쉬겠죠.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델 3 생산 라인은 1월 26일부터 2월 3일로 약 한 일주일 정도로 좀 짧긴 합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는 별다른 오피셜 반응은 없어요. 어쨌든 테슬라 중국이 중국 설 연휴 동안 생산 중단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모델 Y 인도식이 중국은 3월, 필리핀 등 아태 지역은 4월, 이게 거의 확실시해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1분기 인도량이 좀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원인을 이 부분이 제공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점이 있죠. 이 중국 내 타오린 테슬라 부사장님이 올해 1분기에 FSD 완전 자율주행을 중국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정말 오피셜로 공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정말 더욱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지금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팩트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술적 우위를 통해서 올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하고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약하면 제가 올해 가장 추천드리는 테슬라 주식 투자 방식으로 단기적인 저가에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is is what exponential improvement looks like. 자, 저기 보시면은 디스인게이지먼트 마일리지 7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했죠. 인간의 개입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1회 주행에 724마일당 한 번에 개입이 있다라는 것, 웬만한 데일리 운전에서 전혀 개입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기하급수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12.5와 13.2가 FSD 버전의 성능 차이가 이렇게나 커요. 파괴적 혁신은 이러한 모습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1분기 내에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4일 후면 트럼프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취임식에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 제프 베조스가 함께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프 베조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긴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부터 이제 진정한 AI 시대가 펼쳐지죠.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참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세계 1위부터 3위까지 최고 부자라고도 할 수 있고, 글로벌 AI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사람이 참석을 한다라는 건 미국이 AI 시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 중에 단연 군계 일학은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 두 사람과 다르게 트럼프 정부에 올인을 했고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론 머스크에게 백악관 단지 내 사무실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지의 수장으로서 아마 정말 실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4년 동안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릴지 몰라요.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 필요하겠죠. 자, 일론 머스크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는 정부 효율성 부서마저 챙겨야 돼요.
이제 사업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까지 생각해야 될 일론 머스크입니다. 16년 전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There's really just four things that I do.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건 딱 네 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헌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애들을 돌보는 일이죠. 일론 머스크는 자녀가 10명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자는 일이에요. 잠을 잘 자야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겠죠. 딱 네 가지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점은 I don't get a lot of sleep. 잠을 그렇게 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6년 전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꾸준하게 중요한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좋은 결과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위의 부자에 지금 등극한 상황이죠. 잠도 평소에 5시간 이내밖에 안 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최근 어제 나온 X 포스팅인데요. 딱 한 가지 덧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유일한 오락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궁금하겠죠. 어떻게 노는지. 바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다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챙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일이죠.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유일하게 비디오 게임을 한다라고요. 이때도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도 X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대단한 입지적인 사업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믿고 계속해서 테슬라와 장기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아트란 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